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라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TV, 인터넷, 신문, 모바일 이런 종합 미디어 그룹이에요.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강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예요. 전 세계 증권시장과 외환시장, 심지어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아주 방대한 뉴스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블룸버그가 2021년 혁신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였어요. 그런데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지도를 보면 정말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1등 사우스 코리아 나와 있죠. 또 2등 싱가포르 나와 있습니다. 3등은 스위스, 또 4등 독일. 독일이 1등이었었어요. 근데 독일이 떨어지고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유럽 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1등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2등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7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블룸버그 혁신지수 이것은 연구개발, R&D라 그러죠. 연구개발 비용, 또 첨단 기술기업 등의 집중도, 첨단 기술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우리나라는 이 IT주가 많은 회사 나라입니다. 또 생산 능력 등의 가중치를 두고 국가별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1등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90.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이 했어요. 2등은 싱가포르, 또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R&D 및 제조업의 강세, 특허 관련 활동 증가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 R&D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예요. 한국은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상황에 항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또 중국, 일본 이러한 예로부터 이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한반도 국가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1등까지 차지하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은 12위에 올랐어요. 미국은 11위, 중국은 16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투입, 제조업 경쟁력, 세계 순위가 높은 대학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들의 명성에 비해서 고등교육의 질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의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입 제한 정책이었잖아요.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든 점이 고등교육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중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순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국이 예전에 과거에는 이 평균 임금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월급 평균 임금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 달 월급이 5만 원, 1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한 3, 40만 원 정도로 올라온 상태니까 월급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ETF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EWY라고 있어요. EWY라는 이러한 ETF는 해외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ETF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 종목의 이 티커예요. 이름이에요. EWY라고. 여기를 보면
그러면 이제 종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종목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24.32%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이닉스. 항상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다 항상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월등히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비중이. 그 다음이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포스코, 또 카카오, 현대모비스. 보면은 대부분 시가총액 순위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보면은 시가총액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가까이 돼요. 이 한 회사가. SK 하이닉스까지 따진다 그러면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두 회사만 따져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매출이 다들 시가총액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퍼센트는 달라지지만 현재 보면 한 28%, 29% 정도 돼요. 삼성전자 이 한 회사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항생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예요. 17%인데 우리는 28%가 넘어가요. 또 미국의 S&P의 애플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데도 S&P 500의 기준으로 보면은 7%도 안 돼요. 7%대 우리는 그러니까 28%니까 4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비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가장 빨리 매수하고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이 그래서 삼성전자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나만 전 세계로 완전히 울뚝 서 있는 회사예요. 그 밑으로도 좋은 회사가 많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따라올 만한 회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지수와 한국의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매수하고 그 매수하는 비율 자체도 삼성전자가 1등으로 높은 겁니다. 또한 한국의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 가면 66%. 그러면 66%면 약 3분의 2 아닙니까? 그러니 거래 비중의 3분의 2가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위상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